최근 민주당이 파괴적인 기세를 타며 지도부 차원에서도 신중 모드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하여 각 당 내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서울 판세 분석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48곳 중 10곳을 우세로 봤고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머리에 꽃밥만 든 예측을 한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게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극적인 예시를 들어 배신자 김영주가 국힘 후보로 뛰는 영등포 갑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500명 조사 기준 오차 범위에 거의 2배 가까운 격차가 났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조차 결과가 뻔해 여론조사도 안 돌리는 구로갑을 뭔 자신감으로 박빙으로 놓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지고 있는 쪽에서야 밴드웨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지고 있지 않다라는 엄프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게 맞든 아니든 국민의힘과 한뚜껑이가 지금 하는 짓은 서울 및 수도권 판세를 악화시키는 짓만 하니 웃길 뿐이죠. 반면 민주당은 보수적이면서도 중도층의 밴드웨건 심리를 자극할 만한 판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나오는 지역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종로는 물론 용산까지 현재 민주당 우세인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하고 심지어 송파갑과 강남을도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으로 민주당이 붙었다고 보입니다. 즉 이번 내부 판세 보도는 결국 민주당 지도부에서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얗게 칠해진 지역은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면 승리가 가능하고 심지어 빨간 지역도 남은 기간 민주진보 시민들이 주변에 얼마나 투표 동료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투표만이 살 길이며 투표 동료를 해야 하얀색 또는 잘하면 빨간 지역까지 따버릴 수 있겠죠. 이런 민주당의 겸손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자체 판세 분석이 고무적인데 다만 지난밤 황망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수진 후보가 자진 사퇴한 것입니다. 기어이 변호사가 의뢰인 변호에 최선을 다한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는 언론의 역겨운 공세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레디컬 페미 세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박시영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장동 문제가 당 외부에서 시작된 공격이었다면 방어할 수 있었지만 당 내부에서 시작된 공격이라 방어를 하려 해도 백약이 무효였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정춘숙의 항의가 있었고 게다가 일반 당원 박지원은 경선 패배 이후 첫 일성이 조수진 변호사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수진 변호사를 공격하는 논리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국민의힘의 성범죄 변호한 후보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레디컬 페미들이 결코 민주진보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이익 집단이며 여성을 도구로만 씁니다. 또한 일관성도 없고 헌법조차 무시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들이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은 저자들이 민주당을 좀먹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총선판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총선과는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분석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은 이전에 없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이. 우선 연동형 때문에 탈당하고 무소속 혹은 3지대 지역구 출마하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대개 다선 의원들인데 최근 여론조사 발표되는 걸 보면 이분들 지지율이 하나같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요. 이런 지역은 공통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예상보다 더 나옵니다. 오히려 결집하는 거죠.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 경선 현역들이 아주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는데 김대중, 김영삼 시절의 정당은 대중정당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는 원내 정당화합니다. 대중정당이라는 건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길거리에서 대중을 직접 상대로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내 정당화 됐다는 건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 중심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당 구조를 체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중, 당원들과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치인들 사이에. 전문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벽을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들이 무너뜨립니다.
겁니다. 이걸 기성의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탈당하고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은 그 효능감 때문에 투표하고 싶어졌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기자들도 그냥 반명 비명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부 여당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선을 맡긴 최초의 선거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번 총선을 두고 유치원생이 어른들 싸움에 대장 노릇했다 그렇게 표현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신동이 없어요. 모든 분야에 신동이 있는데 정치는 신동이 없어요. 인간 욕망 공포를 이해하고 서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에겐 이게 없어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단기 속성으로 흉내내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순간 총선 패배는 예정돼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어요.